자, 5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서술형 평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1번, 다음 친구들에게 생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메모가 필요한 까닭을 쓰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건 메모가 필요한 까닭인데 중요한 건 다음 친구들에게 생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모가 필요한 까닭을 쓰래요. 친구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 모둠의 과제는 옛 이야기 속 과학 지식을 조사하는 것이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과제부터 해결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어린이 박물관을 안내하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두 잘 들었지? 그럼 어디로 갈까? 했는데 옛 이야기 속 과학 지식을 배우려면 이야기 속으로 가야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아니야, 이야기 알기로 가야 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친구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 들었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해두어야만 기억을 잊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친구들에게 생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메모가 필요한 까닭, 나중에 기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 두기 위해서 메모가 필요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선생님께서 안내하신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야기 알기에서 줄거리를 그림으로 알아보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 외로 다른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야겠죠? 자, 안내하신 말씀을 보죠. 옛 이야기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 알기, 이야기 속으로, 이야기 세상, 구역으로 나누어지죠. 먼저 이야기 알기에서는 옛 이야기의 줄거리를 재미있는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야기 알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줄거리를 그림으로 알아보기는 이미 메모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 속으로에서는 옛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 들어가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세상에서는 옛 이야기와 관련된 조상의 생활 모습과 과학 지식을 전시하고 있어요 했으니까 이야기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도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알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 속으로와 이야기 세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 되겠죠. 비슷한 형식으로 메모를 해주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야기 속으로 해서 옛 이야기에 나오는 체험 활동, 그 다음 이야기 세상 해서 조상의 생활 모습, 옛 이야기 속 과학 지식과 같이 메모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살펴볼게요. 다음 중 메모를 잘한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했어요. 메모는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써야 하는 것이죠. 가를 보면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 해서 제비는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새, 좋은 날, 홀수가 겹치는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옴.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함.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잘 썼죠. 근데 나를 보면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해서 우리 조상은 제비가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 즈음에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즈음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내용을 다 쓰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쓰지 못하였습니다. 메모는 이렇게 뭐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다 쓰는 건 아니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가가 메모를 잘하였다. 메모를 잘하는 것에는 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는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간단히 썼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까닭이 들어가면 알맞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쓰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간추려야 할까? 이번에는 읽고 간추리는 거죠. 따라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이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문단이 맨 처음 한 칸 들여쓰기 해서 쭉 문장을 썼고 사용한 그림이지요까지 해서 줄을 바꾸고 다시 한 칸 들여쓰기 했기 때문에 문단이 총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이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죠.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따라서 민화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멋이 깃들어 있어요.
민화가 여느 그림과 다른 점은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비들이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나 솜씨 좋은 화원이 그린 작품들은 오래 두고 감상하는 그림이지만 민화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죠. 그래서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구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래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은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였냐면 혼례식이나 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쓰던 병풍 그림도 민화였고, 대문이나 벽에 부적처럼 걸어둔 것도 민화였고, 자신의 소망을 빌거나 누군가를 축하하는 그림도 민화였어요. 와, 정말 쓰임새가 여러 가지네요. 따라서 역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이어서 나타내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쓴다거나 아니면 이 외에 다른 내용을 쓴다거나 하면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간추리지 못한 것이 돼서 점수를 다소 이렇게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깎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간추려서 적어보죠.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이 잘 들어가게 간추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